네, 5강 첫 번째 부분에서는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와 회의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소피스트들, 그리고 수사학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소피스트들이 제기한 상대주의와 회의주의의 문제는 결국 이후 철학에서 인식론의 문제, 그리고 언어 철학의 문제와 상당히 관련이 깊다는,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처음으로 제기해서 철학을 한 단계 도약시킨 그런 공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었죠. 소피스트들이 또 제기한 문제 중에 노모스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노모스가 무엇이고 피시스가 무엇인지 둘이 어떻게 대비되는지는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소포클레스는 오이디푸스 3부작이라는 훌륭한 비극을 쓴 그런 비극 작가입니다. 오이디푸스 왕은 여러분들이 줄거리를 많이 아실 텐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는 자라서 장차 친부를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런 저주를 신탁으로 받고 태어나게 됩니다. 왕은 아이를 갖다 버리라고 신하에게 명령하고요. 발을 묶어서 갖다 버려서 발이 부은 발이라는 뜻의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요. 죽이라고 했으나 죽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웃나라 코린토스에서 자라게 됩니다. 코린토스의 왕과 왕비를 자기의 친부모로 알고 오이디푸스는 성장했고요. 어느 날 자기가 친부를 죽일 거라는 저주를 받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친부가 바로 코린토스의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부 곁에 있고 싶지 않아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게 될까봐 코린토스를 떠나서 떠돌다가 길에서 테바이의 왕, 그러니까 자기의 친부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고 싸움 끝에 테바이의 왕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핑크스의 문제도 풀고 테바이로 들어가게 되니 테바이에서는 스핑크스의 문제를 푼 영웅이다 해서 왕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이디푸스를 왕으로 추대하게 되고요. 오이디푸스는 테바이의 왕이 되어서 자기의 친어머니인 이오카스테와 결혼도 하게 됩니다. 친어머니인 줄 모르고 결혼하고 아버지도 죽이고 이렇게 되죠. 나중에 자신이 친아버지를 죽이고 친어머니와는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자 친어머니는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을 하게 되고요. 오이디푸스는 친어머니의 날카로운 브로치라고 해야 되나 장신구를 가져다가 그걸로 자기 눈을 파내게 됩니다. 근데 이 끔찍한 장면들이 사실은 말로만 나오고 진짜 비극에서 그렇게 다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셔도 재밌습니다. 그리 길지도 않고요. 내 눈이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에 절망해서 자신의 눈을 찌르고는 방랑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콜로노스 숲에 가서 지내는 것이 그 다음 이야기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이고요. 거기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안티고네는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이디푸스 왕이 방랑을 떠나고 나서 콜로노스 숲에서 죽게 된 다음에 안티고네는 아버지가 방랑을 떠날 때 아버지를 따라가게 돼요. 이나 미녀의 자녀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큰딸인데요. 이 큰딸인 안티고네가 아버지를 따라가서 보살펴 드리고 그 돌아가실 때까지 임종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이디푸스가 없어진 테바이에서는 그러면 왕이 누가 될 것이냐를 두고 이 두 왕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죠. 누가 왕이 될 것이냐. 형제가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입니다. 누가 형이고 누가 아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둘이서 1년씩 돌아가면서 통치를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에테오클레스가 테바이의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차례로 폴리네이케스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왕자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폴리네이케스가 다른 나라로 가요. 어디냐면 자기의 처가집이 있는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장인의 도움을 받아서 군대를 이끌고 테바이를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키스는 전쟁을 하게 되고요. 전쟁 끝에 결국 둘 다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누가 되느냐? 크레온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왕비 이오카스테, 자살한 왕비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의 친어머니의 남동생이 되는 사람입니다. 남동생인지 오빠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오이디푸스의 외삼촌이 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테바이의 왕이 임시로 되어가지고 에테오클레스의 장례는 아주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테바이를 지킨 영웅이다.
그런데 폴리네이키스는 다른 나라 군대를 이끌고 테바이로 들어와서 테바이를 공격했죠. 역모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크레온이 조국을 공격한 폴리네이키스를 반역자로 선포하고 시신을 아무도 수습하지 말고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게 들판에 버려두어라. 흙으로도 덮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안티고네가 이 소식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소식을 듣게 되고 테바이로 돌아와서 참혹한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을 바라보고 경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장례를 치러서는 안 된다고 외삼촌인 왕이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거행하여 소박하게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것은 유명한 그림인데요. 1865년에 그린 그림이고요. 폴리네이키스의 시신을 마주하고 안티고네가 경악하면서 슬퍼하는 장면입니다. 장례를 그리고 치러주게 되죠. 안티고네는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국법을 위반한 자다 해가지고 왕 앞에 잡혀갑니다. 왕은 안티고네를 불러놓고 왜 내 명령을 어겼느냐? 폴리네이케스는 반역자다. 왜 내 명령을 어기고 장례를 치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티고네가 대답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대사이기도 하죠. 제가 보기에 시신 수습을 금하도록 명하신 이는 제우스 신이 아니며 하계의 신들, 저승의 신들이죠. 저승의 신들과 함께 사시는 정의의 여신께서도 인간들에게 그와 같은 법은 정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당신의 포고가, 당신의 명령이 그만큼 강력하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확고한 신들의 법을 필멸의 존재, 즉 인간이 넘어설 수 없습니다. 즉 혈육의 장례를 치러줘라 라는 것은 신들의 명령이고 그의 장례를 치러주지 마라 라는 건 한갓 인간인 크레온 왕의 명령일 뿐입니다. 즉 왕의 명령과 신의 명령, 인간의 법과 신의 법이 대비되고 대립되는 상황입니다. 안티고네는 인간의 명령과 인간의 법보다는 신의 명령과 신의 법이 더 강하고 권위 있기 때문에 둘이 충돌할 경우 누구께 맞다?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대목입니다. 이게 안티고네라는 작품의 주제이기도 하죠. 자, 실정법, 즉 실정법은 무엇이냐? 왕의 명령입니다. 보편적 규범은 우리가 자연법이라고도 얘기하죠. 인륜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것은 천륜이야.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보편적 규범입니다. 이것의 갈등 상황입니다. 노모스와 피시스의 대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노모스, 아까 말씀드렸던 노모스인데요. 이것의 자세한 설명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행위 규범들입니다. 예컨대 전통, 관습, 법률, 도덕, 규칙 뭐 이런 거죠. 노모스의 특징은 인간이 개입하여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 합의만 하면 언제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운전할 때 빨간불이면 멈춰서야 되죠. 초록불이면 가도 됩니다.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은 인간이 만든 노모스입니다. 합의만 되면 색깔을 바꿔도 돼요. 분홍이나 파랑이나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피시스는 자연을 뜻합니다. 피시스라는 것은 사물이 원래 자기 본성에 맞게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물은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게 피시스입니다. 불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이 피시스입니다.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3층에 화재가 나면 2층보다는 4층이 더 위험하죠. 불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피시스입니다.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어서 인간이 개입하여 바꾸거나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인간에게도 그런 피시스가 있다는 것이죠. 노모스는 인위적이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지만 피시스는 필연적이다. 이것이 노모스와 피시스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티고네는 노모스와 피시스 중에서 나는 왕의 명령인 노모스가 아니라 신의 명령인 피시스를 따르기로 선택했다. 둘이 대립할 경우에 피시스가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시스는 인간이 아니라 신의 명령이라서 필연적이고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다. 즉 신이 명령했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만으로 권위와 정당성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노모스는 사람이 만든 것이어서 인위적이고 상대적이며 우연적입니다. 공동체마다 법과 전통과 관습이 다릅니다. 어떤 부족이 부모의 시신을 화장하는 관습이 있는 부족이 있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부족은 부모의 시신의 일부를 자녀가 일부 먹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내 몸으로 이어져 전해진다. 네, 이렇게 믿는 부족도 있었던 것이죠.
이 두 부족의 사람이 만나게 되면 한쪽에서는 아니 어떻게 부모의 시신을 불에 태운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니 어떻게 부모의 시신을 감히 먹는단 말인가 야만인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노모스가 달라서 그런 것이죠. 이렇게 노모스는 공동체마다 다른데 그것을 꼭 따라야 하는가? 그것을 꼭 따라야 하는 정당성은 어디에서 확보되는가? 이러한 정당성의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모스의 정당성을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가? 노모스가 우리 각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원천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일반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소포클레스도 이러한 안티고네와 같은 작품을 쓰고 이러한 질문을 대중에게 던진 것이죠. 소피스트들 역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소피스트들 중에서 노모스가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노모스는 그 자체로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프로타고라스는 노모스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것이죠. 플라톤의 대화편 프로타고라스에서 프로타고라스가 사회와 국가의 기원을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신화로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 이론적 설명이 아니고요. 이 신화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즉 국가, 큰 국가는 아니고 도시국가 규모 정도겠죠. 공동체를 건설하려 했는데 모였다 하면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늘 흩어지기를 반복해요. 합의를 보지 못해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우스가 인간 종족이 멸종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어요. 왜? 인간 종족이 멸종을 하면 자기를 섬기고 제사 치러줄 인간이 없으면 쓸쓸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멸종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염치, 아이도스와 정의, 디케 이거를 모든 인간에게 골고루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 염치와 정의 덕분에 인간들이 불화를 극복하고 비로소 국가를 만들 수 있었다. 네, 이게 프로타고라스가 설명하는 사회와 국가의 기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염치와 정의가 바로 노모스냐? 그것은 아닙니다. 염치라는 건 너도 염치가 좀 있어야지 뭐 이럴 때 그 염치입니다. 네, 내가 너를 여러 번 도와줬으니 너도 염치가 있으면 나를 한 번쯤은 도와줘야지. 뭐 내가 지난번에 양보했으니 너도 염치가 있으면 이번엔 네가 양보해야지. 그럴 때의 염치 그리고 정의, 디케. 네. 이 두 가지가 곧 노모스는 아니지만 장차 국가를 운영할 때 필요한 시민적 자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질서를 확립하고 서로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든 인간에게 다 나누어 줬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난 염치는 있어. 그래도 난 정의로워. 라고 다 주장한다는 겁니다. 나는 정의롭지 않아. 나는 염치를 몰라. 이런 인간은 없더라는 겁니다. 다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프로타고라스가 모든 인간에게 제우스가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나는 정의로워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불의한 인간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나는 정의롭지가 못해. 나는 염치가 없어.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인간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나눠줬다는 설명. 네. 프로타고라스는 원래 극단적인 상대주의를 주장한 사람이기는 한데요. 실천과 사회의 영역에서는 조금 완화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타고라스가 보기에 선악, 정의 이런 게 객관적이지는 않아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다수의 합의를 바탕으로 어떤 노모스, 법률, 규칙, 관습 이런 걸 정하면 그것을 선과 정의의 척도로 사용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즉 선과 정의가 객관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지키기로 이렇게 규정을 찾아 노모스를 정하면 그걸 지키는 게 곧 선이자 정의이다. 여기까지 주장을 한 겁니다. 공동체마다 노모스가 다르죠. 필요에 따라 변경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지만 개헌을 하기도 하죠. 여러 차례 개헌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을 개정하는 거죠. 필요에 따라 변경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공동체가 시민들의 합의를 끌어낸 한에서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는 그 노모스가 정당합니다. 플라톤의 테아이테토스에 또 나오는 프로타고라스의 말 들어보죠. 어떤 폴리스에서 정의롭고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간주되는 한 그 폴리스에서는 정의롭고 훌륭하다. 즉 여기서는 공동체가 합의한 것 이게 일종의 잠정적으로는 객관적인 정의요 선 이렇게 보자는 것이 바로 프로타고라스의 견해입니다. 공동체 합의가 중요한 것이죠. 공동체 합의가 바뀌면 물론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포도주 맛과 같은 인식의 영역에서, 즉 이것이 신 것이냐 단 것이냐 이런 인식의 영역에서는 공통적인 진리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모스와 같은 실천과 사회의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공통된 여론이 가능합니다. 뭐에 따라서? 공동체가 합의한 바에 따라서. 프로타고라스는 노모스의 정당성을 옹호합니다. 고르기아스, 프로타고라스 이런 1세대 소피스트들, 즉 처음 생겨난 소피스트들은 대체로 노모스를 정당하게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소피스트들에서는 노모스를 거부하는 이론들이 등장합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정의가 노모스를 지키는 것이다가 바로 프로타고라스의 생각이었는데, 트라시마코스에 이르면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모스를 꼭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노모스를 거부하는 논리, 노모스가 피시스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안티고네에 의해서 봤죠. 폴리네이티스, 오라비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느냐 마느냐, 이게 노모스와 피시스가 대립할 때 피시스가 더 앞선다는 거죠. 피시스는 신이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정당하고 바꿀 수 없다. 노모스와 피시스가 만약에 충돌한다면 더 잘못된 것은 노모스다. 피시스는 잘못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노모스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대표적 인물로 우리가 트라시마코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라톤의 대화편 국가에 보면 아주 젊고 격정적이고 다혈질인 그런 소피스트로 묘사가 됩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트라시마코스입니다. 플라톤 국가편을 보시면요,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이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저로서는 정의로운 것이란 더 강한 자의 이익 말고 다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즉 정의란 강한 자의 이익일 뿐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 문장에 사용된 정의라는 단어는 단지 노모스를 따르는 것, 이걸 뜻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의 그런 얘기도 있고요. 우리는 정의롭다, 정의당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정의는 아닙니다. 이때 소피스트들 혹은 그리스 사람들이 대체로 공감하며 생각했던 것은, 이때 디케, 정의라는 것은 그냥 노모스를 지키는 겁니다. 규정한 법률을 지키고 따르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소피스트가 정의, 디케, 저스티스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피시스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이익을 최대한 추구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자기 손해나는 일 잘 안 하죠. 그런데 인간은 힘과 능력에서 어떻습니까? 불평등합니다. 힘이 더 센 사람이 있고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강자는 어떤 사람이냐? 남보다 이익을 더 취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빵을 놓고 같이 나눠 먹을 때 더 많이 움켜다가 먹을 수 있는, 더 재빠르고 더 손힘이 세고 이런 사람이 강자입니다. 그런데 이 강자가 똑똑하고 힘도 세니까 무엇이 되냐? 국가의 통치자가 됩니다. 통치자가 돼서 노모스, 즉 법률을 제정하게 됩니다. 피시스에 따르면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강자는 당연히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노모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강자가 만든 노모스는 당연히 강자에게 유리한 그런 노모스입니다. 그런데 약자가 이 노모스를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강자에겐 이익이 되고 약자인 자기에게는 손해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즉 정의란 노모스를 잘 지키는 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노모스를 잘 지키게 되면 누구가 이익이다? 강자만 이익이다. 약자에게는 손해다. 이 얘기가 바로 트라시마코스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게 피시스인데, 약자들이 노모스를 지킨다면 타인, 즉 강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약자가 노모스를 따르는 행위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리고 피시스에도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왜?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피시스에 어울리는 행동이 아니니까요. 내가 나를 아프게 하거나 내가 나를 다치게 하거나 내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나의 피시스에 어울리지 않죠. 누구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피시스이니까요. 그래서 약자는 할 수만 있다면 노모스를 피하고
안 지키는 게 지혜롭고 피시스에도 어울리는 행동이다. 약자가 노모스를 지키면 강자만 좋은 일 하는 거다. 이게 바로 트라시마코스가 하고 싶었던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가 이런 뜻이라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는지요? 다른 뜻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약자가 노모스를 지키면 강자 좋은 일만 하는 일이야. 이게 트라시마코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 지키는 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자가 노모스, 즉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모스를 지키면 손해가 나고 노모스를 안 지키면 처벌을 받게 되고 어쨌거나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트라시마코스는 차라리 노모스를 그냥 그래도 지키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 노모스를 지켜서 생기는 불이익 손해보다 처벌로 인한 불이익, 뭐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하는 그 불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노모스엔 그러면 정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강자가 자기 마음대로 만든 거니까요. 피시스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약자 입장에서는. 근데 따를 수밖에 없다. 안 따르면 더 큰 손해가 나니까. 이런 점에서 현실에서 강자가 지배하는 노모스는 언제나 정의롭지가 못하다는 것이 트라시마코스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칼리클레스라는 전혀 다른 입장으로 노모스와 피시스를 바라보는 그런 소피스트도 있었어요. 플라톤의 대화편 고르기아스의 칼리클레스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인간의 불평등을 자연의 질서 혹은 자연의 섭리라고 간주하면서 약육강식의 논리를 펼칩니다. 칼리클레스는 노모스를 만든 사람이 강자가 아니라 약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고르기아스 편에 나오는 글입니다. 내 생각에, 여기서 내 생각에 내는 누구냐면 칼리클레스입니다. 내 생각에 노모스를 제정하는 것은 힘없는 사람들, 즉 대중인 것 같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노모스를 제정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칭찬하고 비난도 하죠. 그런데 내 생각에 더 나은 사람이 더 못한 사람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더 무능한 사람보다 더 많이 갖는 건 그것이 정의라는 것을 피시스 자체가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무능한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갖는 게 정당하다. 이건 우리도 흔히 보는 경제 논리에서 시장의 논리이기도 하고요. 메리토크라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더 유능한 사람이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이 정당하다. 즉 올림픽에서 1등한 사람이 금메달 따는 게 정당하죠. 똑같이 경쟁하는 게 정당하니까요. 이런 게 바로 칼리클레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약자가 강자의 이익을 제한하고 자신들의 이익, 즉 약자들의 이익을 보장하려고 노모스를 만들었다. 노모스는 평등을 강요하는, 원래 인간들은 불평등한 것이 맞는데 평등을 강요하는 인위적 장치다. 따라서 피시스의 관점에서는 강자가 이익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 요즘으로 보자면 자유시장경제의 논리, 이런 걸로도 볼 수 있겠죠. 자유로운 경쟁을 해서 거기서 더 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냐, 이게 피시스에 맞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자의 노모스는 강자의 이익을 제한해서 피시스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시스와 노모스가 충돌하는 것이죠. 이럴 때 어느 게 더 맞냐? 피시스가 더 맞는다. 그런 점에서 피시스가 더 맞기 때문에 이럴 때 강자는 노모스를 따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거부하는 게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이 불평등하다는 피시스, 여기에 대해서는 칼리클레스나 트라시마코스나 또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죠. 다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는데 노모스를 만든 게 약자냐 강자냐에 따라서 둘의 결론은 상당히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현대로 가지고 오면 시장 경제의 논리라든지 정부가 약자를 위해 개입해야 된다는 논리라든지 이런 것과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논리입니다. 칼리클레스는 약자의 노모스를 바탕으로 국가가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다수의 약자가 소수의 강자를 조직적으로 지배하는 반자연적인 피시스에 반하는 체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플라톤 고르기아스 편에 칼리클레스의 주장을 한 번 더 보시면요. 하지만 피시스에 충실한 사람이 나타나면 이 모든 제약, 즉 노모스, 약자가 제정한 약자에 유리한 노모스, 이 제약을 다 털어내어 부수고 자유를 찾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는, 여기서의 노예는 피시스에 충실한 강자를 말합니다. 이 노예는 자연에 반하는 모든 노모스를 짓밟고 일어나 자신이 우리의 주인임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거기서 자연의 정의, 즉 피시스의 정의가 빛을 발하겠지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칼리클레스는 강자의 자연적 권리를 정의의 기준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자의 이익을 정당화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약육강식의 논리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요새 말로 하면 시장경제의 논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소피스트의 공적이라고 하면 노모스와 피시스의 대립을 발견했고요. 이를 철학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규범의 정당성은 계속 의심했어요. 이 규범이 과연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계속 의심했어요. 이 의심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노모스가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가를 늘 되돌아보고 짚어본다는 점이 있고요. 부정적인 면은 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모스가 있고 법이 있는데 이거 맞는 거야? 이거 지키는 게 맞아? 이거 다 같이 의심을 하기로 하면 공동체가 건강하게 굴러갈 수가 없겠죠. 우리가 신호를 지키기로 빨간불에서는 멈추고 초록불에서는 가기로 되어 있는데 이 법을 지키는 게 맞아?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그렇게 되면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건강한 공동체가 굴러가기 어렵습니다. 소피스트들의 담론은 기존의 가치체계에 도전했고요. 도전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쁜 가치체계는 무너뜨려야 하니까요. 도전했고 그런데 사회 혼란을 가져온 면은 있습니다. 소피스트들의 운동은 약 50여 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차츰 너무나 상대주의적이고 너무나 회의주의적이고 그리고 공동체의 노모스를 너무나 정당성의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혹을 사는 일이 좀 많아졌습니다. 서로 엇갈리는 주장들을 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정말 각자가 다 다른 주장을 했다고 볼 정도로 주장들이 엇갈렸고요. 소통을 가로막는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네 말이 맞아. 근데 내 말도 맞아. 그럼 누구 말이 맞아? 그냥 다 맞아. 혹은 다 틀려. 뭐 이렇게 되니까 소피스트들이 차츰 신뢰를 잃어가게 되었죠. 이런 소피스트적인 정신을 좀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한 사람을 다음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냐?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의 정신을 극복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펼쳤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크라테스를 만나러 가보시죠.